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오늘은 지난번에 약속드렸던 그 도서 추천 두 번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 추천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지난번 도서 추천에서 나왔던 거에서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이게 주의해야겠더라고요. 지난번 올렸던 도서 추천 영상에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초원전을 읽으려면은 이 이지용 교수 거를 먼저 읽어라. 왜냐면은 이 초안전 원전은 이 좌파 그리고 중공 입장에서 쓰여진 거여가지고 이게 잘못하면은 좌매들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의 말에 현혹될 수가 있다. 왜냐면은 공산주의는요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리기 쉬운 그런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셔서 초안전을 읽으시려면요 이지용 교수님의 이 해제본을 먼저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원전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좀 더 안전하게 편하게 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라이브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책입니다. 국내 판매가 아직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비자금이라고 이 김대중, 김정일 최후의 음모라고 해서 김대중의 그 남북정상회담이랑 노벨평화상에 얽혀있는 그 뒷얘기들 그리고 이 김대중이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잘 풀어낸 책입니다. 이거는 딴 데 두고 왔는데 당장 손에 들고 있질 않아가지고 한 권을 다시 구매를 해뒀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 전직 국정원 직원의 양심 증언. 마찬가지입니다. 노벨상, 남북정상회담을 그러니까 앞에 책이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책입니다. 두 개를 같이 보시면 되게 좋아요. 이 민주인권평화통일의 가면 뒤에 가려져 있는 김대중의 진짜 비리랑 은닉의 실상이랑 이런 문제점들을 잘 드러낸 책입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 중에 국정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 국정원이라는 조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국정원에 들어가고 싶으면은 적어도 이 두 책을 한 번에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오는 책들도 다 읽어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국정원이라는 거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로. 왜냐면 이게 백그라운드 책을 통과해야 되는데 백그라운드 책에서 친척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 국보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사람이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책도 마찬가지로 노벨평화상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이랑 관련된 그 뒷얘기들을 이 국정원이라는 테마랑 함께 잘 풀어져 있는 책입니다.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재인 스페셜입니다. 이 고영주 선생님이 장삼 선생님이랑 이거 작정하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 문재인의 정체 그리고 대통령이 된 간첩 문재인에게 속았습니다. 각각 다 문재인에 대한 이야기겠죠. 당연하게도. 그런데 조금씩 다른 관점과 다른 시각, 다른 테마로 접근합니다. 이거 셋 다 읽어보시면 문재인의 정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주사파도 이 책을 읽으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에게 속았습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좌파에서 우파로 넘어오신 분들 중에 문재인에게 속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엄청 많을 거예요. 제가 그 블랙아웃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블랙아웃 캔디스 오웬스 거기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자 제가 자주 즐겨 인용하는 말인데 사회주의자들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듯 말하고 행동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누구보다도 잔혹하고 비열한 인간성이 숨겨져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문재인은 사람 좋은 대통령이라고 호호 웃고 다니면서 결국 온갖 매국 행위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때 사실 까딱하면은 우리나라가 넘어갈 뻔했는데 다행히도 윤석열 대통령이 되시면서 그걸 중간에 막은 건데 이 세 권의 책은요 문재인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권이 더 있습니다. 이 문재인 흑서 위선의 역사 이 책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문재인 흑서를 먼저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 거 세 권을 읽으신 다음에 문재인 흑서를 읽으셔도 됩니다. 겹치는 내용이 조금씩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이라는 자가 한 일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겹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겹치지 않는 이야기들도 있고 관점도 조금씩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재인 흑서도 볼만한 책입니다. 그러나 앞에 세 권을 먼저 보시든 어쨌든 문재인 흑서를 먼저 보시든 네 권을 다 읽으면 여러분은 이제 문재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누가
싸고 돌아도 깰 수 있는 그런 문재인에 대한 지식을 가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좌파 정권은 왜 국정원을 무력화시켰을까? 이병호 이분이 현직자셨습니다. 국정원. 그래서 이 그 문재인 정권 때의 일이에요. 이 책은 문재인 정권 때 일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국정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 좌파 정권이 국정원에게 한 짓이 어떤 실제로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를 약화시켰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책 중요합니다.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문제의 DJ랑 문재인 그리고 그들의 매국 행위, 종북, 종중 이런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 다음부터는 조금 우리 쪽 이야기를 합시다. 독립정신은 이 판 말고도 또 여러 판이 있는데요. 이 책 괜찮습니다. 네, 이 책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박기봉 씨가 교정하신 비봉 출판사가 이 우파의 친화적인 책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비봉 출판사 책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정신은 이승만 대통령이 실제로 쓴 책이자 글입니다. 보시면 이승만 지음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나라를 건국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독립정신은 굉장한 명저입니다. 이 책은 정말로. 다음으로 이승만 깨기입니다. 이게 좀 제목이 좀 특이한데 이게 이승만을 비판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승만에게 쓰여져 있는 7가지 누명이라고 여기 그 부제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에게 친일, 독재자다 뭐 이런 프레임을 씌워놓은 그 좌파들의 리얼한 이 프레임 공작을 깨자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이거는 이승만에 대해서 모함을 하는 자들과 싸우기에 반드시 필요한 책입니다. 다음 우남 이승만 대한민국을 세우다. 이 책 좋거든요. 좋은데 지금 이게 2008년에 나온 책이에요. 저도 이 책은 읽은 지가 굉장히 오래되긴 했습니다. 종이책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 종이책은요 다 품절입니다. 아마 절판됐을 거예요 이 책. 그런데 다행히도 전자책으로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스24든 뭐 어지간한 국내 메이저 사이트에서는요 다 전자책으로 팔고 있으니까요. 한번 전자책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책 좋은 책입니다.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3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 다음에도 책이 하나 더 있는데 어쨌든 이 박정희가 옳았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나갈 길. 이 책들은 비교적 좀 라이트한 책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 이 책,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을 만들었나. 이 책이 두껍기도 한 600쪽인가 680쪽인가 그렇습니다. 이 앞에 두 책에 비해서는 두껍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이분이 사실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셨잖아요. 실제로 그 카리스마가 어떻게 작동을 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경제 강국이 되었는가를 굉장히 자세히 풀어쓴 책입니다. 이 책은 그래서 읽기가 조금 어렵더라도 실제로 읽고 나면은 리더십에 대해서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경제 원리 그리고 실무 경제에도 얼마나 능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 책은 좀 쉬운 책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얇아요. 얇고 쉬운 책이에요. 박정희 리더십.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계셨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도 권장합니다. 그 책을 읽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 책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 있죠.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 책이 100페이지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입문용으로 만약 책 읽는 게 좀 그렇게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얇은 책으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박정희 리더십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으로 조금 안타까운 책인데 이 전두환 회고록. 전두환 회고록은 3권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1권이 지금 절판이 났어요. 왜냐면은 1권에 5.18을 다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금서가 됐습니다. 지금 이 전두환 회고록 1편은. 2편, 3편은 지금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1편은 지금 중고로밖에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1편은 만약에 구하신 분이 있다면요 정말 잘 하신 겁니다. 1편에는 전두환의 관점에서 본 5.18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이영훈 선생님이 집필하신 책인데 이 반일이라는 게
여러분 노노재팬 기억나십니까? 이런 이 반일 프레임이요 전부 다 좌파 진영에서 선동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요. 철저하게 좌파에 의해서 공작된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그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윤미향 같은 사람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이게 정말 좌파의 민낯입니다. 이들은 사실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관심이 없고요.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돈벌이를 할까를 항상 생각합니다. 이래서 좌파들이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어떻게든 부추겨가지고 이 판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가져가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왜냐면은 얘네는 좌파의 기본 마인드셋은 어쨌든 존중을 하게 돼 있거든요. 지들이 백날 부정해도 지들이 쫓아가는 그 이념이 전부 다 중국 종중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반일 프레임이 어떤 형태로 짜여져 왔고 어떤 식으로 좌파들이 이거를 선동하고 사용했는지를 잘 풀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서 추천 두 번째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책들입니다, 다들. 근데 이걸 다 사기에는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빌려 보실 수 있으면은 빌려 보시고요. 도서관에 그래도 있는 책들이 제법 될 겁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 관련돼 가지고 혹시 그 하고 싶으신데 그 당장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는 분들은요, 제 메일로 본인에 대한 짧은 소개랑 본인 사시는 곳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짧게 한번 매칭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연락 주신 분들 좀 계신데 뭐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정말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명 정도가 이렇게 모이면은 제가 한번 묶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중국인으로 태어나지 않겠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이제 라이브 때 어떤 분이 추천해 주신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자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문을 했는데 한 3주 걸립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한국 책을 사가지고 받으려면은 3주 정도가 걸려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나름 명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추천해주신 그 구독자분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는 읽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서 추천에서는요, 조던 피터슨 교수의 저서랑 벤 샤피로의 저서 를 조금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 샤피로나 조던 피터슨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들을 어쨌든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할 거리가 됐길 바라고요. 이 책들을 잘 읽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강력한 보수의 전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점조직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시고요. 자, 어쨌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틀어도 주시면은 도움이 됩니다라는 그 재생 목록을 틀어주시면은 이 채널 지금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 탄압에 저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해서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여러 번 시청해주시고 또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은 이 그 알고리즘 탄압에 조금이라도 저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은 멤버십으로 채널에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외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그 근간을 만드는데 여러분께서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